비가 쏟아지는 병실 창가에 정만수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정원은 폭우에 잠겨 있죠. 85세의 노인은 창에 반사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을 일군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이제는 쓸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병실은 고급스럽고 넓었지만 찾아오는 이는 간호사뿐이었어요. 가족들과의 오랜 갈등 끝에 모든 연락을 끊고 홀로 남은 그의 곁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몇 번이고 수정된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막대한 재산의 행방을 결정짓는 문장들이지만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까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정만수는 펜을 들었어요. 회장은 마지막 문장들을 다시 검토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을 차지했던 회사와 재산, 하지만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죠. 유언장을 내려놓은 정만수는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네요. 휠체어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정원에 나가고 싶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칩니다. 하지만 회장님, 밖에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정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비에 젖는다고 큰일 날 나이는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를 맞아보고 싶네요. 간호사는 더 말리지 못하고 휠체어를 가져옵니다. 정만수 회장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실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 그는 병원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정원은 이제 회색빛 커튼 같은 비에 가려 있었죠. 정만수 회장은 천천히 휠체어를 밀며 병원 정원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떨어지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요. 오히려 비를 맞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평생 막대한 부와 권력을 쥐고 살았지만 이토록 자연스러운 감각은 오랜만이었어요. 빗물이 머리카락을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정만수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나아갑니다. 정원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머리 위로 빗소리가 멈춥니다. 눈을 떠보니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이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어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은 미소를 지으며 정만수를 바라봅니다. 어르신, 많이 젖으셨네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정만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순수하게 걱정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괜찮네. 이 정도는. 하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으며 우산을 꾹 들고 있습니다. 제가 부대로 돌아가야 해서 병원에 들렀다가 가는 길이었어요. 어르신께서 비를 맞고 계신 걸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만수는 청년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낯선 이의 친절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네 이름은? 청년은 밝게 웃으며 답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어르신, 슬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네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년이 그를 병원 입구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현관에 도착하자 청년은 우산을 정만수에게 건넵니다.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정만수는 미소 지으며 우산을 받았습니다. 청년은 손을 흔들고는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정만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의 어깨는 금세 비에 젖었지만 발걸음은 경쾌했어요. 간호사가 정만수를 발견하고 달려옵니다. 회장님, 많이 젖으셨네요. 빨리 들어가셔야 해요.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에 쥔 우산을 바라보며 그는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병실로 돌아온 정만수는 오랜 시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우산을 바라봅니다. 평범한 검은색 우산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릅니다. 타인의 순수한 친절이 주는 따뜻함이었죠. 정만수는 서랍에서 유언장을 다시 꺼냅니다. 그동안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고민했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자식들은 오직 돈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에게 남겨봤자 더 큰 분쟁만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 역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허영심처럼 여겨졌어요. 아, 정만수는 펜을 들고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리고 결단력 있는 필체로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은 그날 우산을 씌워준 이름 모를 군인에게 남깁니다. 펜을 내려놓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모든 것을 낯선 이에게 남긴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결정이었고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자신의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이걸 공증받아주게. 내 마지막 유언이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모든 재산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남기신다고요? 정만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 뜻이네.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확실히 처리해주게.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정만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유언장을 공증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수의 결정이 병원장에게까지 알려지자 병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병원장이 묻자 정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네. 내가 죽은 뒤의 일이야. 그저 내 뜻대로 해주면 되네. 정만수의 결정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병원 측은 그 군인을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만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맑아진 하늘을 바라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만수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기업 창립자의 천문학적인 재산이 이름 모를 군인에게 상속된다는 뉴스는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어요. 자식들은 즉시 법원에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은 연일 특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폭우로 인해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어요. 정원에서 정만수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군인의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출입 기록도 확인했지만 그날 방문한 군인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날 특별한 군인 방문객이 있었나요? 조사팀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기록된 군인 방문객은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정원에 계실 때 한 젊은 군인이 다가가는 것을 멀리서 본 것 같긴 해요. 웃으며 사라지는 뒷모습이 기억나네요. 가족들은 분노했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분명 사기야. 누군가 할아버지를 속인 거라고. 정만수의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정만수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변호사의 입회하에 작성되었고 정식으로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정신감정 결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결정을 내렸던 거죠. 군 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조사팀장이 보고했어요. 서울 인근 부대 전체에 확인 요청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산을 든 군인을 찾는 일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그 군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간호사의 기억과 희미한 CCTV 영상만으로는 진짜를 가려내기 어려웠어요. 정만수의 재단은 군인을 찾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모든 단서를 재검토하고 더 많은 증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그 군인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점차 그 군인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만수의 환상이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만수의 가족들은 유언장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고액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법정에서 싸웠어요. 아버지는 분명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어요. 평생을 바쳐 일구신 재산을 낯선 이에게 넘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은 연일 치열한 공방이 오갔어요. 가족들은 정만수가 말년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장했고 병원 기록과 의사 소견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의 주치의는 분명히 증언했어요.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매우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쓰실 당시에도 완벽히 판단력이 있으셨죠. 판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 정만수 회장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의 재산은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 정만수의 재단은 그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만수가 생전에 설립한 재단 이사회는 그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군인을 찾을 때까지 재산은 재단이 관리하되 회장님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회 의장이 제안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정만수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낸 병원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원 한편에 고마운 당신께라는 이름의 벤치와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기념비에는 정만수의 마지막 말이 새겨졌습니다. 그 짧은 우산 하나가 내 전 생애보다 따뜻했습니다. 기념비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도 대거 참석했고 정만수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우산을 든 군인을 찾는 노력은 계속되었어요. 그날 행사에 참석한 한 노병은 조용히 기념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따뜻함이 더 값진 법이지요. 정 회장님은 그걸 깨달으신 거겠죠. 가족들의 반발은 여전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점차 정만수의 결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선택에서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유산 상속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만수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의 마지막 선택은 물질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념비가 세워진 후 병원은 그곳을 조용한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기념비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었고 벤치에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그곳을 찾아와 명상하거나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그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이곳은 인간적인 가치를 일깨우는 공간입니다.
정만수 회장님이 남기신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정만수의 이야기는 점차 잊혀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그 벤치와 기념비를 더욱 자주 찾았습니다. 한 간호사가 회상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회장님은 종종 정원으로 나가셨어요. 마치 비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정만수의 재산은 여전히 재단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군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되 찾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만수의 뜻에 따라 사회환원 사업을 진행하도록 판결했어요. 재단은 군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식을 알렸고 제보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진짜 군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단 이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정 회장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일 수도 있죠. 기념비는 점차 더 많은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부자의 특이한 유언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의 가치를 상징하게 되었어요. 병원을 찾는 환자들과 방문객들은 종종 그곳에 들러 생각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또한 병원은 매년 그날이 되면 작은 추모 행사를 진행했어요. 우산의 날이라 이름 붙인 이 행사에서는 환자들에게 우산을 나눠주고 작은 친절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만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병원의 문화를 바꾸어 놓았어요. 사람들은 점차 우산을 든 군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부재가 오히려 이야기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만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병원은 여느 때와 같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작년처럼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차 굵어지더니 폭우로 변했습니다. 병원 정원의 기념비는 빗물에 젖어 반짝였어요. 오후가 되자 한 남자가 천천히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군인 제대복을 입고 있었고 우산은 들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어왔어요. 간호사 한 명이 창가에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누가? 남자는 천천히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그는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를 읽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념비 앞 벤치에 앉았어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는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빗속에 점차 희미해졌어요. 간호사는 급히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방금 정원에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CCTV에 찍혔나요? 보안 요원이 화면을 확인했지만 기념비 주변 카메라는 폭우로 인해 화질이 좋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누군가의 실루엣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간호사의 증언은 빠르게 병원 전체에 퍼졌고 재단에도 알려졌어요. 그날 이후로 매년 같은 날 비가 내리면 누군가가 기념비를 찾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단 측은 그 남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누구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진짜 우산을 든 군인일 거라고 믿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호기심에 방문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정만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을 낳았어요.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병원 정원을 찾아 기념비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만수의 이야기는 점차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우산을 든 군인을 찾기 위한 공식적인 노력은 5년 후 마무리되었어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정만수의 재산은 그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재단은 그의 뜻을 기리며 우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철학 아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가장 조용한 기부, 가장 아름다운 유언이라고 칭했어요. 정만수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병원 역시 변화했어요. 그곳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고 병원 문화는 보다 인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특별한 변화는 비가 오는 날이면 병원 주변에 우산을 든 군인들이 종종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는 늘어났어요. 군부대 내에서 정만수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젊은 군인들이 휴가 때 이 병원을 찾아와 우산을 나눠주는 작은 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이었죠. 우리는 그분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한 참여 군인이 말했어요. 그들은 정만수가 남긴 메시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재산 때문에 분노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재단의 활동에 동참하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물질적인 성공을 쫓았지만 마지막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정만수의 막내딸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 교훈을 늦게나마 배우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우산을 든 군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군인이 진짜 존재했는지 아니면 정만수의 상상이었는지는 이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였죠. 병원 기념비 옆에는 작은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우산 하나는 단지 젖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외로움을 막아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짧은 만남이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매년 정만수의 기일이 되면 병원은 작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항상 비가 내렸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했지만 일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정만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작은 친절의 가치를 일깨웠어요. 그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낯선 이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었죠. 비가 내리는 날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으면 여전히 누군가가 다가와 우산을 씌워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정만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